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책은 오쇼 라즈니쉬의 배꼽이라는 책인데요. 오쇼 라즈니쉬는 1931년에 인도에서 출생한 인도의 사상가입니다. 그는 1953년에 자발푸르의 한 공원 마을 슈리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할머니가 그를 영적 스승으로 모실 정도로 매우 뛰어난 그런 탁월한 인물이었다고 하죠. 이 오쇼 라즈니시라는 이름 자체도 바다와 같이 무한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배꼽이라는 책은 바로 관역을 향해 달리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위하여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대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란 모두가 다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다. 그대의 내면 의식 이외에는 모든 것이 다 버려질 수 있다. 그렇다고 그것을 모두 다 버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대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나 또 모든 것을 비운 상태에서 살아야 한다. 바로 이렇게 동서양 성현들이 풀어놓은 지혜들을 간결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책인데요. 사실 되게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져 있습니다. 도서출판 장원에서 나온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인도에 갔다 오면서 오쇼 라즈니쉬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 어렵게 헌책을 구했었던 책이고, 제가 좀 자주 읽는 책입니다. 오늘 마침 이 책을 읽어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제 저희 대학 은사님 댁에 세배하러 갔어요. 그런데 마침 교수님 부부가 한 분은 중국 문학, 한 분은 중국 역사를 전공하신 분들이라 이 중국 문화에 대한 소양이 엄청나시죠. 그래서 마침 마작을 한번 가르쳐 주겠다. 좋은 마작을 샀다 해가지고 마작 게임을 한번 해봤더니, 이것이 전체 게임의 룰이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게임의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마작하면은 노름이라는, 이건 좀 잘못된 것이다라는 그러한 머릿속에 관념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것이 진짜 얼마나 고착적인 또는 집착적인 사고였나. 그러니까 남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을 그냥 내가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받아들였구나. 어찌 보면은 이 마작 자체가 돈을 걸지 않는다면 노름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끊임없이 노름에 비추어서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했던 저의 이런 집착적인 사고를 좀 반성을 하게도 됐고, 그와 더불어서 또 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재미있는 우화들을 한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오쇼 라즈니쉬의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배꼽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3번째 우화, 액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어느 노 부부가 암스테르담 국립박물관에서 렘브란트의 걸작인 야경을 감상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들은 여러 복도를 지나 한참 걸은 뒤에 마침내 그 유명한 걸작 앞에 이르렀다. 걸작을 본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다. 자, 봐요. 액자가 참 아름답지 않소? 물론 액자가 아름다울 수 있다. 하지만 분명 노부부는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 그 액자가 아름답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어쩌면 그 액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액자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렘브란트의 걸작을 보러 갔던 것이다. 야경을 보러 가서 그 액자 얘기를 한다는 건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이다. 액자는 사실 그 그림과 별 상관이 없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액자와 같은 것이다. 액자에 현혹되지 말고 그 걸작을 보라. 사실 우리 이런 경우 너무나 많지 않나요? 본질을 잊어버리죠. 저 자신이 이런 경우가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 더 읽어볼까요? 302 선택. 어떤 사람이 매우 커다란 연못이 있는 집에 살고 있었다. 그 연못에는 작은 수련이 자라고 있었다. 그 연못의 주인은 퍽 행복했다.
그는 수련에 하얀 꽃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있었다. 그런데 수련은 매일 2배로 불어나 얼마 안 있으면 연못 전체가 수련으로 뒤덮일까 걱정이 되었다. 연못 속에는 송어가 살고 있었는데 연못이 온통 수련으로 뒤덮인다면 그 좋아하는 송어도 잡아먹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는 수련을 자르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송어를 잡아먹지 못하게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는 결국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러 갔다. 전문가는 한참 상담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련이 연못 전체를 다 덮을 때까지는 꼭 1000일이 걸립니다. 수련은 아주 작고 연못은 아주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는 한 가지 해결책을 말해 주었다. 그 해결책은 틀림이 없는 매우 합당한 것으로 보였다.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기다리십시오. 그러다 연못의 반이 수련으로 채워지면 그때 수련을 자르십시오. 그리고 항상 연못의 반만 수련으로 채워진 상태에 있게 한다면 늘 하얀 수련과 송어를 둘 다 즐길 수 있을 테니까요. 50대 50으로 반은 수련 그리고 반은 송어로 즐기도록 하십시오. 그 해결책은 대단히 합리적인 것으로 보였다. 1000일이라면 시간도 충분했다.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이제 주인은 모든 긴장과 불안을 풀어버릴 수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연못의 반이 채워지거든 그때 수련을 자르도록 하자. 세월이 흘러 마침내 연못의 반이 수련으로 채워졌다. 그런데 그날은 바로 999일째 되는 날이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자면 500일이면 반이 채워진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수련은 매일 2배씩 늘어난다고 했다. 따라서 1000일째 전부가 채워진다면 절반이 채워지는 데는 999일이 걸린다. 이제 하루만 더 있으면 연못 전체가 수련으로 가득 찰 것이다. 수련을 잘라내는 건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999일째 되는 날 연못의 주인은 그리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서두를 필요는 없겠지. 999일이나 기다렸는데 무엇이 문제겠는가. 하루만 더 있다 자르자. 이튿날 아침 연못은 온통 수련으로 뒤덮였고 송어는 모두 죽어버렸다. 바로 이런 것이 삶의 수수께끼 아니겠는가.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서 진퇴양난에 빠져버린다. 그대는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물질에 대한 욕망을 만족시키며 물질을 축적한다면 결국 그대의 삶은 질식당하고 말 것이다. 인생은 참으로 길어 보인다. 우리가 정말 매일 이렇게 미루지 않나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았을 것 같아. 특히 시험 보기 전에 그런 거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쓰니까 아직 공모일 또는 기한이 많이 남았으니까 좀 더 있다 해야지. 근데 사실은 닥쳤을 때는 너무나 임박해서 늘 헉헉대거든요. 근데 바로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연꽃이 999일까지는 반절이었다가 마지막 날 그냥 한 번에 2배로 팍 번진다는 거. 네, 명심해야 되겠어요. 자, 그럼 하나만 더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죠. 235. 사는 것. 어떤 재단사가 친구와 함께 사냥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때는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사냥하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저만큼 앞에서 사자를 한 마리 발견하게 되었네. 그런데 내 손엔 총이 없었어. 사자가 점점 다가오더군. 바짝 좁혀오더라고. 친구는 숨을 죽였다. 그래, 어떻게 됐어? 잘 들어봐. 그 얘긴 좀 짧게 하자면 말이지. 사자는 곧장 날 덮쳤어. 그리고 날 죽였지. 친구가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사자가 자넨 죽였다니. 자넨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 않은가? 재단사가 말했다. 그럼 자넨 이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실로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그대는 죽어있다. 과거에 의해서, 과거의 사자에 의해서, 혹은 미래에 의해서, 미래의 사자에 의해서 그대는 죽었다. 그대는 적에 의해 살해되었다. 231 꼬리. 꼬마 강아지가 자신의 꼬리를 뒤쫓고 있는 것을 본 어미 개가 강아지에게 물었다. 얘야, 너 왜 그렇게 꼬리를 뒤쫓고 있니? 꼬마 강아지가 말했다.
전 철학을 완전히 마스터했어요. 전 이제껏 어떠한 개도 해결하지 못한 우주의 온갖 문제들을 해결해냈어요. 저는 개한테 가장 좋은 것은 행복이며 그 행복은 바로 제 꼬리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 꼬리를 뒤쫓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침내 꼬리를 잡으면 그땐 정말 행복해질 거예요. 어미개가 말했다. 얘야, 나도 나름의 방법으로 우주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왔고 그래서 얼마간 견해를 갖게 되었단다. 나 역시 개에게는 행복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 행복은 내 꼬리에 있다고 판단했었지. 그러나 내가 자신의 일에 열중하면 그 꼬리는 자연히 나를 따라오기 때문에 굳대어 뒤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단다. 그대는 개가 행복할 때 꼬리를 흔드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따라서 개들은 자연히 행복이 꼬리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꼬리를 뒤흔들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대는 자신의 꼬리를 뒤쫓을 수가 없다. 그대가 뛰면 꼬리도 따라서 뛴다. 그대가 더 빨리 더 높이 뛰면 꼬리도 그만큼 더 빨리 더 높이 뛴다. 사실 우리가 꼭 이 모습이죠. 꼬리를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맴맴맴맴 도는데 사실 오쇼 라지니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자신의 일에 열중하면 그 꼬리는 자연히 나를 따라오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꼬리표 붙는다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은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도 너무 막연한데 끊임없이 행복을 쫓고 있죠. 그것을 쫓는다는 것은 관역을 향해 달리는 것이고 그 관역을 향해 달린다는 것은 하나의 어리석은 집착이다라고 오쇼 라지니 씨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겁고 재미있으셨나요? 이 이야기들 우화가 주는 아주 특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구정 연휴인데요.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신정 때 다하지 못한 새로운 삶의 설계들 이루시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 덕분에 매우 행복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